안전 툴플레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하면 욕을 엄청 먹었죠. 무슨 얘기만 하면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 욕을 먹을까요? 나름대로 솔직하게 리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툴플레어 채널은 일반인 분들보다는 진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제가 영상을 올리면 댓글을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작업자입니다. 일반 분들은 그런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우리나라는 왜 공구를 선택을 할 때 싼 것만 선택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자분들을 존중합니다. 왜냐면 저도 한때는 10년 넘게 인테리어에서 일하는 작업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노가다 못 해먹겠네. 야, 너 뭐하냐? 노가다 뛰고 있는데? 혹시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들어본 적 없나요? 이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노가다 정식명은 도카타라고 합니다. 흙을 다루는 사람, 토목, 건설, 노동자를 뜻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흙을 파거나 자재를 나르고 일제 강점기 때 노동자들이 일본 현장에서 이런 호칭을 듣고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퍼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어죠. 문제는 일본은 숙련 장인을 쇼크닌이라고 존칭을 했는데, 한국은 숙련자, 비숙련자를 가리지 않고 전부 노가다라는 말로 묶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힘들고 위험하고 어렵고 돈 안 되는 일로 굳혀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기술자인데도 일반인이 봤을 때 노가다.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저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들겠다, 어렵겠다, 위험하겠다, 돈 안 되겠다 등등등, 이런 인식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일반인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7, 80년대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요, 거기서도 대문짝만하게 노가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심지어는 방송에서도 노가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노가다는 힘든 일, 돈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이걸로만 계속 굳혀져 가는 거죠. 제가 일반인이라도 그런 식으로 막 듣다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인 것은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 완전히 무너졌죠. 주택 40만 채 이상 파괴되고 산업시설 대부분이 손실되었죠. 다시 세우려면 빨리, 싸게, 많이, 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한국 현장 문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경부고속도로 아시죠? 428km를 2년 만에 완공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속도였거든요. 하지만 개통 1년 만에 재포장, 공사 중 사망자 70명 이상. 이 시절부터 일정 맞추는 게 최고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았고요. 공구도 비싸고 정밀한 것보다 가성비와 범용성에 대해서 더 중시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인테리어 현장 같은 거 보면 속도 중심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공구를 비싼 걸 쓴다? 그것보다는 적당선도 아니야. 더 내려가서 있는 거 쓰고. 되는데 왜 내가 좋은 걸 사야 돼? 이런 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고 그런 문화가 있죠. 유튜브만 보면 막 좋은 장비 막 나와. 그거는 현실이랑 좀 다릅니다. 실제로 현장 가보세요.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아무튼 빨리빨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다 보니까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용접 부실,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 불법 중축, 철근 절감, 하중 초과, 1999년 시랜드 화재. 이후 법과 제도는 강화됐어요. 안정장비, 품질 기준, 감리 절차는 강화됐지만 현장 문화는 여전히 빨리빨리, 싸게 이런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은 2025년도입니다. 근데 작업 현장을 보세요. 정말 효율적인 장비가 꽤 많이 보이나요? 유튜브에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 고성능의 장비 많이 보이나요? 실제 현장에서? 인스타그램에는 많을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일부분이라는 거죠. 현실은 아직도 업그레이드보다는 있는 걸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구 수공구 선택의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인에서 5인 독립 장인들이 많아요. 제가 나중에 영상에도 올려드릴 건데 우리나라 인테리어 몫수라고 하면 2명, 3명, 4명 이 팀을 이뤄서 일정에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이런 작은 현장은 보통은 혼자서 그 인테리어 마감을 단독으로 관리 감독합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 가서 혼자 마무리 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산성이기 때문에 장비 선택이 곧 경쟁력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본은 그리고 장인 문화가 있잖아요. 도구와 기술을 한 세트로 보고요. 정밀한 마감 품질을 중시합니다. 장비를 오래 쓰면서 손에 맞춰가는 습관이 강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마키다, 야이코키, KCC, 타지마 등등 장기 고객의 유지를 위한 AS 시스템이 탄탄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장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장인이고 내 장비가 나를 표현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장비 쓰다가 빌려줘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쓰는 장비에 대해서 완벽한 세팅을 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를 중요시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펜이면 종이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일본 문화로 해석을 하자면 종이에는 종이에 특화된 펜을 쓰겠다, 책상 특화된 펜을 쓰겠다, 이렇게 특별하게 특화되어 있게 나눈다는 겁니다. 한국 건설 쪽은 어떨까요? 대기업, 중견, 시공사가 일괄 구입 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AS 범용성에 집중할 겁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최대한 돈 안 쓰고 지급하고 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는. 그러면 전문성 있고 좀 좋은 거는 지급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인테리어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작업자가 툴벨트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수공구를 다 두고 거기에 또 내 직업에 특화되어 있는 수공구를 또 찾아내서 세팅을 한다. 국내에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5%? 제가 만약에 좋은 제품입니다, 이런 브랜드예요 딱 말했을 때 그 작업자가 그 브랜드를 알 것 같습니까? 그게 보통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 작업자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이럴 겁니다. 내가 나이가 있어서 유튜브도 모르고 네이버 검색을 할 줄 몰라,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도 다 알고 있어, 근데 굳이 저걸 사야 돼? 일속도가 차이가 나?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뭐냐면 문화 차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나의 장비, 이게 나의 실력이고 나의 퍼포먼스고 나의 장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거 껴도 하면 뭐해?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봐.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건 왜 샀냐? 아이고, 돈이 남아 돈이야? 너 일당이 얼만데 이거 사냐?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둘 다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차이니까.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본인이 기술이 있다고 한들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막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에서부터 벌써 탈락입니다. 왜냐? 왜 장비는 좋은 거 안 사지만 옷은 또 좋은 거 사 입을 것 같아요? 옷도 좋은 거 안 사 입어. 그러면 결국에는 사회적 인식으로 아무리 네가 뛰어나고 20년 일을 해도 노가다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일은 잘하겠지. 근데 노가다야. 프로페셔널, 작업자, 워커, 그런 소리는 일도 못 들을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일본 문화랑 굳이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오늘 시간은 작업자 분들을 위해서 제품 리뷰 말고 더 값진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일당이 안 오르지만 항상 작업자는 자기 일에 부심을 갖고 좀 가꾸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문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막 풀세팅을 했어요. 막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당을 갔는데 아는 형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들이 그랬어요. 야, 네가 오야 같대요, 일본말로. 그러니까 네가 팀장 같다, 이런 식인데, 실제로 고객이 왔을 때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왜냐? 누가 봐도 내가 팀장이었거든요. 그 소리는 먹힌다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함, 그 느낌이 이 외부에서부터 고객은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노가다라는 표현이 제가 뭐라고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기술자라면 자신을 깎아먹는 그런 표현은 그만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노가다라는 표현을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기는 정말 기술자분들이 온다는 개념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하되는 단어는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을 배우다가 땅에서 막 뭔가를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다닐 거 아니에요. 20대였는데 그때는 제 직업이 조금 창피했습니다. 왜냐면 남들은 뭐 회사도 다니고 하는데 나는 길바닥에서 뭔가를 행위하고 되는 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어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살 한 살 먹고 기술을 배워가는데 그때서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기술자 반열에 올라가고 나도 이제 당당하게 내 일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족했던 게 뭐냐면 장비와 작업복이었습니다. 그때 배터리가 들어오기 시점의 초기였어요. 맡기다가 주로였고 워크웨어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그래야 좀 신경 썼다 그러면 아웃도어 2월 상품 거기까지는 갔었죠. 그리고 안전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런닝화 이런 거 신고 이랬는데 확실한 건 경력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구 수공구에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공부 느낌인데요. 수공구를 새로운 걸 접하다 보면 요걸 가지고 내 직업, 내 작업에서 어떻게 응용하지? 이거를 본인도 모르게 구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속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공부를 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은 맨날 하던 것만 하니까 발전을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장비가 많고 작업복을 멋지게 입은 작업자들은 보통은 일을 잘합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젊어 경력이 짧아 또 그런 분들은 남들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 옷도 내 직업을 위해서 장비도 내 직업을 위해서 계속 몰입하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맨날 똑같은 거 그런 사람이랑 딱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발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초보가 왔는데 막 풀 세팅을 하고 온 거야.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장비 살 거 최상급으로 가야 중복 투자 안 하고요. 그리고 장비를 그만큼 샀다는 거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겁먹들었다. 니 짬밥에 이걸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친구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샀는데 뭐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 여행 갈 때 쓸 거예요? 일할 때 쓸 거라고 사온 건데 아주 훌륭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문해 주시는 작업자 전문가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